우리가 블록, 여기 인서트 명령어를 공부하면서 어떤 걸 했었냐면 외부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바로 이 X레퍼런스가 뭐냐면 외부 참조 도면입니다. 외부에 있는 도면을 참조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제가 X레퍼런스로 명령을 실행해 보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대화 상자가 뜹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띄워 보실까요? 자, 그러면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 아이콘 메뉴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아이콘을 누르시면 어태치 DWC, 어태치가 붙이다 라는 뜻입니다. 외부에 있는 내용을 현재 도면에다 붙이다 이런 뜻입니다. 테이프로 붙이듯이 붙이는 겁니다. DWG 그러면 도면을 붙이기, 이미지 그러면 그림 파일, 뭐 PDF 파일도 불러올 수 있네요. 자, DWG를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DWG 파일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하고 오픈. 그럼 이러면 대화 상자가 뜹니다. 브라우저 버튼을 누르면 얼마든지 다시 불러올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그 다음에 여기 크기. 그 다음 물어보는 건 크기입니다. 1:1:1이고 그 다음에 인서션 포인트, 삽입점은 스크린을 통해서 조절하고 로테이션 각도는 0도로 고정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OK. 자, 0,0 지정해주면 파일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불러와 보시죠. 간단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일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일이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색상이 또렷하지 않고 약간 채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얘는 참조하고 있습니다. 참조. 말 그대로 실제 데이터가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리얼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고 해당 경로를 기억하고 있다가 참조하고 있는 겁니다. 외부 참조 도면입니다. 건축 도면에서 주로 많이 써요. 이렇게 지금처럼 건물의 테두리 선을 작업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얘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원을 그렸습니다. 서클. 그리고 저장. 그럼 여기에 보이시나요? 이 부분? 리로드. 도면 다시 불러오래요. 왜요? 수정됐으니까. 다시 볼까요? 여기에 need reload라고 뜨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불러올 걸 원합니다 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바뀐 거 보이시나요? 여기 내용이 바뀌었답니다. 다시 또 볼까요? 이번엔 지웠어요. 지우고 저장. 했더니 얘가 다시 또 리로드 해달랍니다. 자, 다시 클릭. 자, 어떤가요? 내용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데이터, 원본에 있는 데이터가 원본이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 원본 데이터가 수정이 계속되면 여기도 자동으로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이게 엑스레퍼런스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주로 사용하냐면 도면 작업을 하는데 계속 수정사항이 일어나는 곳들. 그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설계하는데 아파트에 뭐 28평짜리 평면도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101동에 28평,
그 다음 102동에 28평, 뭐 103동에 28평 이렇게 있어요. 근데 평면이 바뀌었어요. 평면 구성이. 그러면 파일 4개 불러다가 다시 오픈하고 수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부분을 엑스 레퍼런스를 쓰면 어떻게 돼요? 원본이 어딘가 저장돼 있겠죠. 하나 더 있어서. 원본을 수정하면 4군데가 동시에 다 수정이 끝나버리는 거죠. 이제 주로 이런 식으로 수정 작업을 많이 할 때 엑스 레퍼런스를 주로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원본 파일을 오픈해서 파일을 수정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리로드 해 보세요. 그러면 수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정이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수정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수정할 게 없으면 얘도 어태치를 해줘야 됩니다. 얘가 기능이 완전히 바뀌었네. 저게 아예 없네. 자, 자, 보시죠. 오픈. 얘가 리로드를 해야 될 듯한데요. 이렇게 도면이 완전히 다 정리가 끝난 경우라면 선택한 다음에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바인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리로드가 있고 그 다음에 디태치가 있고 바인드가 있습니다. 이 바인드 명령을 클릭하시면 얘가 바인드 할 건지 인서트 할 건지 물어봅니다. 우리가 써야 될 건 바인드가 아니고 인서트입니다. 인서트 버튼을 누른 다음에 OK 눌러버리면 얘가 뭐로 들어오냐면 블록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블록에 인서트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블록에 보시면 이렇게 블록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수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장, 그 다음에 오른 버튼, 리로드. 그러면 바뀌었으니까 다시 불러오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여기서 헤맸었냐면 바로 이 버튼이요. 컴페어 버튼이 어떻게 돼 있었나요? 커맨드 라인에 가려져 있었던 거죠. 그죠? 저도 이건 몰랐네요. 그래서 제가 커맨드 라인을 어떻게 쓰라고 했었나요? 항상 아래다 놓고 쓰라고 그랬었죠. 여기 컴페어가 나오네요. 여기 비교하기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거 승인 버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지웠습니다. 저장했어요. 그 다음 리로드. 얘 컴페어로 들어갑니다. 비교하기. 이 부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현재 바뀌었습니다. 승인. 그러면 바뀐 내용 적용되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다 원을 그리고 저장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떻게 떠요? 리드 리로드라고 뜨죠? 다시 불러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리로드 합니다. 자, 오케이. 이건 뭐냐면 바뀐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승인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여기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다시 볼까요? 원 지웠습니다. 저장했어요. 리로드 합니다. 요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승인해 주세요.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커맨드 라인에 깔려 있어 가지고 제가 못 따라봤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인드. 그러면 완전히 고정이 되는 거죠. 인서트 쓰셔야 돼요. 그래야 블록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 종종 잃어버릴 때도 많고, 혹은 외부에서 도면 주실 때 이걸 빼먹고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이 부분 보이시면 여기 세이브 패스 있죠.
여기를 누르게 되면 경로를 내가 바꿔서 파일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파일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오픈. 어떤가요? 파일 바뀐 거 보이시죠? 이게 자주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파일을 움직이거나 내 컴퓨터에서 작업할 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작업하다가 다른 컴퓨터로 넘어갔을 때, 이 도면이 다른 컴퓨터로 넘어갔을 때 경로 부분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 에러 나는 경우들도 많고 못 읽어드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여기서 선택하고 세이브 패스에서 이렇게 경로를 파일을 다시 재지정하게 되면 파일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이제 봐야 될 게 X클립입니다. X클립이요. 이 X클립하고 VP 아웃하고 비슷한데 X클립은 중요한 건 블록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X클립은 블록에만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되는 게 아니고 블록만 자르기입니다. 자, 보시죠. 지금 여기 엑셀 레퍼런스 파일 있죠? 제가 원하는 건 요 부분만 보고 싶습니다. 제가 렉탱글을 그렸습니다. 영역 지정하고요. X클립 블록 선택하고요. 엔터. 그러면 여기에 명령어들이 쭉 나와요. 뉴 바운더리, 새로운 경계, 제너레이트 폴리라인, 폴리라인으로 변경하기, 딜리트, 경계 삭제하기, 온오프, 켜고 끄고. 자, 뉴 바운더리입니다. 경계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폴리라인을 선택하겠습니다. 다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인버트 클립, 반전시키겠습니다. 자, 셀렉트 폴리라인. 자, 클릭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지워진 거 보이시나요? 네, 정확하게는 감춘 겁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 내가 보고 싶어 하는 부분만 남기고 클립, 자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언두. 자, 이거 끄고, 이거 지우고, X클립. 선택하고 엔터, 뉴 바운더리. 폴리거널. 내가 다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다각형을 그려서 엔터. 그러면 다각형을 그려서 만들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X클립, 뉴 바운더리, 렉탱귤러. 사각형이죠. 자, 한번 해보시죠. X클릭 선택하고 엔터. 여기 딜리트라고 있죠? 누르면 기존의 경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X클릭. 자, 뉴 바운더리. 이번에는 인버트 클립이라고 눌러봤습니다. 그리고 렉탱귤러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거꾸로 됐죠. 아까는 여기가 사라지고 여기가 보였는데 지금은 인버트를 했더니 여기가 사라지고 여기가 보이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뭐 VP아웃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단순히 가리기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선택을 하고 오른 버튼을 누르면 여기 드로우 오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업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프린트 프론트 맨 위로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샌드 투 백 맨 아래로 보내진 거 보이시나요? 심지어 이 선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정한 객체 위로 올리기, 브링 어버브 오브젝트, 내가 선택한 객체 위로 올리기, 또는 send under object, 내가 지정한 객체 밑으로 보내기,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위아래를 그러니까 작업 순서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재지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리비전 클라우드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리비전 클라우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리비전이란 단어가 개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도면 개정 마크를 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실시 설계 같은 경우 보통 이렇게 설계가 이렇게 가요. 일반 설계 아니 네. 크게 일반 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가 나옵니다. 이 실시 설계 같은 경우는 현장 도면이에요. 공사를 하기 위한 도면이 실시 설계입니다. 근데 일반 설계까지는 도면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어요. 이 앞에 뭐 기획 설계라든지 뭐 계획 설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얼마든지 도면 수정해도 됩니다. 이 앞 단계는 얼마든지 해도 돼요. 왜냐하면 시공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획 단계거든요. 근데 실시 설계로 들어가면 문제는 뭐냐면 여기선 도면 수정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막 작업하고 있는데 도면 바뀌었어요. 이대로 다시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때려부시고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실시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설계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일이라는 게 절대로 never 이런 게 없는 거죠. 실시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도면을 수정할 때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이미 시공이 끝났단 말이죠. 이미 공사가 끝났단 말이죠. 그걸 뜯어 고쳐야 돼요. 부시고 다시 해야 돼요. 그럼 그거에 대한 비용은 누가 책임지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책임지는 거죠. 그걸 지시한 사람이 책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도면을 개정하는 겁니다.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데 도면을 바꿨습니다. 이 부분 바꿨어요. 라고 도면에다 체크해 놓는 겁니다. 그게 리비전 클라우드예요. 자, 리비전 클라우드입니다. 리비전 클라우드는 여기 드로우 메뉴에 보시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렉탱귤러, 폴리거널, 프리핸드. 자, 리비전 클라우드를 실행하면 먼저 커맨드 라인을 읽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미니멈 아크 랭스 호를 이렇게 그립니다. 호를 그리는데 작은 호의 길이 600, 큰 호의 길이 1300. 이걸 고쳐줘야 되겠죠. 아크 랭스를 통해서 1200, 1200. 자, 1200.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오브젝트, 렉탱귤러, 폴리거널, 프리핸드. 자, 프리핸드까지. 자, 프리핸드로 해볼까요? 자, 클릭하고 1200mm가 넘어가면 이렇게 구름 마크가 그려집니다. 이게 리비전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가 구름이란 뜻이죠. 계정 구름 마크인데 구름이라는 말을 빼고 계정 마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 수정했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리비전 클라우드. 자, 이번에는 폴리거널입니다. 다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각형을 그려서 그 형태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건 폴리거널. 그 다음에 렉탱귤러. 렉탱귤러는 사각형을 그리는데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기존의 내용들을 지우고 서클, 렉탱글. 자, 리비전 클라우드 오브젝트로 클릭하면 다시 오브젝트로 클릭하면 이렇게 쉽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리비전 클라우드. 이번엔 스타일이요. 유형이란 뜻이죠. 보시면 노멀과 캘리그라피가 있습니다. 자, 노멀로 제가 바꿨고요. 자, 렉탱글 보이시나요? 선의 모양이 차이가 나오죠. 얘는 왼쪽에 있는 건 캘리그라피, 오른쪽은 노멀. 캘리그라피 펜글시 타입이란 뜻이고 노멀은 그냥 일반적인. 편하신 대로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제 치수를 해야 됩니다.
치수는 여기 어넌테이트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바로 여기가 치수기 명령어들입니다. 자, 라이너란 얘기는 수평, 수직 혹은 선에 관련된 치수를 라이너라고 해요. 자, 클릭한 다음에 커맨드 라인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First Extension Line Origin, 첫 번째 보조선의 원점을 클릭해 주세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보조선의 원점 클릭. 그랬더니 Second Extension Line Origin, 두 번째 보조선의 원점. 자, 클릭. 그랬더니 Dimension Line Location, 치수선의 위치. 자, 클릭. 치수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라이너. 이번엔 수직으로 제가 클릭해 봤습니다. 치수가 수직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이번엔 대각선으로 클릭해 봤습니다. 수평, 수직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커서의 방향에 따라서 수평으로 또는 수직으로 이와 같이 치수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라이너 치수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라인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고 잘랐습니다. 라이너,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해요. 그럼 커서의 방향으로 이렇게 수평과 수직으로 치수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클릭.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요. 이게 라이너의 특징입니다. 수평, 수직으로 치수를 끄집어낸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이너 위치를 클릭했습니다. 아니, 자, 라이너 그리고 그냥 엔터. 그러면 이렇게 선을 선택하라고 떠요. 얼마든지 내가 쉽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라이너 그냥 엔터.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치수를 뽑아낼 수 있어요. 엔터. 이런 식으로요. 점 두 개를 클릭하지 않더라도 객체를 선택하면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라이너 점 두 개 클릭하고 mText 텍스트가 있습니다. mText는 여러 줄 쓰기고 텍스트는 한 줄 쓰기죠. 네, 이 내용을 여러 줄 쓰기를 할 수 있고 한 줄 쓰기도 할 수 있습니다. mText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 줄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어떤가요? 여러 줄 써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텍스트 한 줄 쓰기예요. 여기다 씁니다. 자, 한 줄 쓰기 된 거 보이시나요? 네, 내용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쓰여진 글씨를 수정할 방법은 없을까요? 수정할 방법이 있겠죠. 자, 수정하는 명령어. 우리가 텍스트에서 수정할 때 어떻게 했었나요? 텍스트 에디트 명령어 썼었죠. 또 하나는 더블 클릭했었죠. 네, 이 두 가지. 또는 컨트롤 숫자 1을 누르시면 돼요. 이거 눌러보시면 컨텐츠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여기 텍스트 오버리드 이 부분을 쓰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요. 텍스트 오버리드 여기 나오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에디트 클릭하면 글씨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걸 다시 숫자로 바꾸고 싶어요. 원래 길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쓰시냐면 이렇게요. 이걸 쓰시면 돼요. 소괄호를 열고 닫고, 그러면 바로 숫자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더블 클릭, 전체 선택하고 열고 닫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숫자로 바뀝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이너 두 개 클릭하고 그 다음에 앵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거 문자 회전시키는 거예요. 앵글 45도. 그럼 글자가 이렇게 45도 기울어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이너. 자, 점 2개 클릭하고 호리젠탈. 수평으로만 치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는 치수가 안 나와요. 수평 치수 넣기고, 또 하나는 버티컬입니다. 이거 수직으로만 치수 들어가게 해요. 수평으로는 안 올라갑니다. 치수가. 하나씩 해보시죠. 수평으로만 치수 넣기, 수직으로만 치수 넣기. 그게 호리젠탈 버티컬입니다. 이번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라이너. 2점을 클릭했습니다. 로테이티드요. 45도. 이해하고, 지금 이 선이 45도 기울어져 있죠? 네. 똑같이 선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치수선을 회전시킬 수 있는 거죠. 그게 로테이티드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엔 라이너가 아니고 얼라인이요. 얼라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라이너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기울어진 부분 바로 따로 나오나요? 네.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은 바로 따로 나오는데, 문제는 이거죠. 얼라인도 똑같이 이렇게 수평, 수직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울어진 부분에 들어가면, 원래 얼라인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평으로 측정이 될 수도 있고 수직으로 측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라이너는 어떻게 돼요? 두 점 사이의 수평 거리나 수직 거리를 측정하는 거고, 얼라인은 두 점 사이의 기울어진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울어진 부분들은 대다수 얼라인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앵귤러는 각도예요. 점 2개를 선 2개를 클릭하면 돼요. 45도 나오네요. 다시 한번 봅시다. 2개를 클릭했는데,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볼까요? 다시 한번 또 볼까요? 네. 이렇게 4방향으로 치수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넣고 싶어요. 이렇게 한 번에 치수를 넣고 싶어요. 한 번에. 자, 앵귤러. 그리고 그냥 엔터 치는 겁니다. 엔터. 원점.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면 이렇게 치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호와 관련된 거네요. 호 원에 관련된 거네요. 자, 제가 호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아크 시작, 중심점. 자, 여기까지 45도, 이만큼만 호를 그렸고요. 여기다가는 제가 원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 앵귤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각도 나옵니다. 이거 각도 나와요. 이해되시죠? 호도 각도가 나옵니다. 우리 호 집어넣을 때 뭐 들어갔나요? 각도 들어간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호에도 각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아크 랭슨. 자, 호의 길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잘 생각해 보시죠. 현의 길이가 있었고, 호의 길이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원둘레로 가는 길이, 원직선으로 가는 길이.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얼라인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얼라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현의 길이, 얘가 호의 길이. 이해되셨나요? 호는 둘레로 가는 길이. 여기서 말하는 아크 랭스는 호 둘레의 길이. 그럼 현의 길이는 누가 측정해요? 바로 얼라인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아크.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좀 크게. 자, 아니, 다시요. 아크. 이렇게요. 얼라인 그러면 보이시나요? 일직선으로 가는 길이. 그런데 여기 아크 랭스는 이렇게 호 둘레로 가는 길입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해보시죠. 다음 라디어스는 반지름이죠. 원 안에다 넣을 땐 이렇게 나오고요. 원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요. 다이아메타입니다. 지름이죠. 원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고요. 원 바깥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디멘전 스타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건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D 누르고 엔터 치시면 돼요. 또는 바로 이 부분 여기 있죠. 디멘전에 여기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있죠. 얘를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 modify 여기 fit를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화살표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화살표요. 여기 fit 탭에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돼요. either 텍스트와 에로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there isn't enough room to place both text and arrow inside the extension line. 무슨 얘기냐면 보조선 이 사이 안쪽에 화살표와 문자가 둘 다 들어가기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보조선과 보조선 사이의 공간이 치수 문자와 화살표 둘 다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공간이 넉넉하지 못하다면 the first thing, 첫 번째 move outside, 바깥쪽으로 이동할, 그러니까 보조선 바깥쪽으로 이동할 걸 선택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either 텍스트와 arrow는 either가 어느 하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나 화살표 어느 하나 먼저 아무거나 빼주세요. 캐드가 알아서 빼란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화살표를 먼저 빼라고 바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치수가 이렇게 바뀌어요. 원의 중심선은 반드시 이렇게 표시하셔야 되고 원의 반지름은 반드시 이렇게 표시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아까 바깥으로 나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공간이 작아서 바깥으로 나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공간이 넉넉하다면 반드시 이렇게 표시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조그하고 오디네이트 남아있네요. 조그는 뭐냐면은 호가 너무 큰 겁니다. 아크 이렇게 호가 너무 큰 거예요. 호가 이렇게 크게 되면 반지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가요? 너무 멀리 있죠. 중심을 너무 멀리서 체크합니다. 이런 경우 되게 보기 흉해요. 도면 안에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다른 도면들을 침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로 조그를 사용합니다. 조그가 우리나라 말로 고치면 당기다 라는 뜻입니다. 쭉 주민처럼 당겨오는 걸 조그라고 하면 돼요. 자, 조그 하면 먼저 원이나 호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물어보는 거냐면 센터 로케이션 오버레이드, 중심 위치를 재정의해 주세요. 원래 중심은 저 아래 있잖아요. 내가 임의대로 여기다 중심을 삼았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디멘전 라인,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꺾이는 선 있죠. 조그 라인의 위치를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요. 이게 호에 대한 딤 조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호에 대한 것만 있지는 않아요. 선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X라인, 호리젠탈. 그 다음에 옵셋 10mm. 자, 라인, 옵셋 100mm. 아니, 옵셋 50mm. 자, 트림. 랭슨 델타 5mm. 자, 그 다음 아크, 시작, 끝, 접선 방향.
이거 30도로 놓고요. 자, 미러, 카피, 다시 한번 카피. 자, 지우고, 트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에 설명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봉 있죠, 봉. 봉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으니까 설계자가 임의대로 가운데를 뚝 잘라내고 붙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경우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150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훨씬 더 긴 거죠. 지금은 길이가 150mm지만 실제로는 얘는 무슨 의미예요? 훨씬 더 길은데 설계자가 가운데를 쭉 잘라내고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조그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일단 얘를 한번 그려보시죠. 이런 경우 어디를 보시냐면 바로 여기. 꺾인 선 보이시죠? 얘가 dim 조그 라인입니다. 자, dim 조그 라인 그 디멘전을 클릭하시고 치수선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커서를 빼세요. 만약에 커서를 여기다 갖다 대면 5스냅이 걸리잖아요. 그럼 5스냅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렇게 5스냅 필요 없어요. 이거 위치는 5스냅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빼셔도 됩니다. 그리고 클릭.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꺾인 표시 들어가죠. 요게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과제물 CAD 실습 과제물을 보시면 바로 이런 부분들 쭉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조그 표시되어 있죠. 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조그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조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또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수를 좀 넣어 볼 건데요. 보통 우리가 이런 치수를 참 많이 넣어요.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치수들을 참 많이 넣습니다. 치수가 어떻게 됐나요? 계속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런 치수를 연속 치수라고 합니다. 또 하나 치수를 이렇게 넣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치수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어때요? 여기 선 하나를 공유하고 있죠. 이걸 기준선 치수라고 합니다. 여기 기준이라고 됐다고 해서 기준선 치수. 얘를 베이스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죠. 치수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다시 여기가 첫 번째가 되고 여기가 두 번째가 됩니다. 컨티뉴를 쓰면 치수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치수 기입이 훨씬 더 쉬워졌죠. 근데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일 첫 번째 치수가 이렇게 라이너로 거꾸로 그렸습니다. 여길 첫 번째로 찍고 여길 두 번째로 찍었습니다. 컨티뉴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보조선에서 나오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거 할 때 반드시 첫 번째 치수선을 할 때 먼저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한 대로 제가 이렇게 거꾸로 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두 번째 보조선에서 나오겠죠? 이때 옵션을 보시면 여기 셀렉트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치수 보조선을 다시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이너 거꾸로 선택했습니다. 거꾸로 나올 수밖에 없죠. 엔터. 그리고 다시 선택해 주면 됩니다. 또 하나, 제일 마지막에 지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얘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만든 치수가 지워지면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치수를 다시 선택해 주시면 금방 작업하실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이너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컨티뉴를 누르면 베이스 라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치수 기입이 돼요. 자,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지우고 다시 해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베이스 라인 어떤가요? 첫 번째 쪽으로 들어가죠. 엔터. 첫 번째를 눌러주고 다시 이렇게 지정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걸 지웠습니다. 그러면 얘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여기 간격이 너무 좁죠. 이거 간격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만들기 전에 하는 방법, 만든 뒤에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다시 봅니다. 여기 디멘전 스타일 눌러보면 모디파이, 다시 라인, 여기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 보이시나요?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 여기 라인 탭에 보시면 기준선 간격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값을 미리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치수선을 넣기 전에 먼저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값을 제가 8이라고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두 번째는 이렇게 그려진 뒤에 쓰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요거 조그 했었죠? 조그 왼편에 얘가 간격이에요. 누른 다음에 기준 선택하고 나머지 쭉 선택하고 엔터. 이렇게 간격, 예를 들어서 6mm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엔터. 3.5mm. 자, 줄어든 거 보이시죠? 자, 선택하고 엔터. 6mm. 간격 조절되죠? 이렇게 이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넣기 전에 하는 방법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미 완성된 뒤에 하는 방법.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라이너, 다시 라이너, 다시 라이너. 자, 간격이 삐뚤빼뚤한 거 보이시죠? 그죠? 자, 간격이 삐뚤빼뚤하죠?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6mm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도 생겨요. 의도치 않게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냅두긴 좀 보기 흉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얘입니다. 여기 딘브레이크요. 자, 먼저 브레이크가 될 치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통과할 거를 바로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브레이크가 될 치수를 선택하고 브레이크 될 치수를 선택하고 통과할 거를 그냥 바로 클릭합니다. 엔터 누를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끊어져서 나오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보통 이제 우리는 잘 이렇게 쓰진 않지만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옵셋 10mm, 옵셋 50mm, 라인, 자, 필렛. 이건 이제 주로 기계 쪽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라인, 서클, 반지름 10mm, 반지름 20mm. 자, 로테이트. 자,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되시나요? 제가 정면하고 평면만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면과 평면만 그려봤습니다. 어떤 모양인지 이해되시나요? 원뿔이요. 원뿔.
근데 이런 경우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여기에 앞에다가 %%C를 붙여야 되겠죠. 직경이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그러니까 원뿔이라는 게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 이렇게 비탈이 졌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영어로 테이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탈졌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비탈진 부분에는 치수를 어떤 걸 줘야 되냐면,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바로 여기는 오빌크라고 하는 치수를 주셔야 됩니다. 30도. 너무 많이 꺾어졌다. 다시. 60도. 이렇게요. 치수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치수를 비스듬하게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규칙이에요. 비탈졌습니다. 비탈졌습니다. 그래서 비탈면의 시작과 끝 부분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꺾어서 주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